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19학번 박민선, 이준희입니다.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 문화예술 영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는 실무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프랑스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화된 감각과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교과 과정은 크게 프랑스 언어와 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이름은 다른 학교들의 불어불문 학과와 달리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로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 둘 다에 초점이 맞춰져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언어 교과 과정에는 문법, 작문, 회화 등의 이론과 적용을 습득하고 프랑스 문화 교과 과정에서는 프랑스의 문화 및 문화 정책, 축제와 공연에 대해 학습합니다. 전공 필수는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 문화 산책, 프랑스어 듣기와 말하기, 멀티미디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원, 델프원 이렇게 총 6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체험 영상인 만큼 저희 과에 진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교수님들을 간단히 소개한 후 교수님들의 대표 강의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에 들어오면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많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문학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회화, 언어민 중심의 회화 수업이 있고 문법 수업이 있고 작문, 기타 등등 있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수업들도 뭐 세기별 내지는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철학을 포함해서. 그리고 문화 파트는 저희 학과가 이제 문화 학과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어느 대학도 불어불문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대한민국 21세기에 맞는 전공이냐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화, 물론 뭐 과학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인문 분야에서는 문화라는 것이 대표적인 프랑스가 강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어문화학과로 과 명칭을 바꾸고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학과의 이제 커리큘럼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조금씩 손보고 왔지만은 이제 문화 파트는 저희가 이제 문화 정책 그리고 이제 국제문화 교류 그리고 문화 매니지먼트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목을 많이 넣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 정책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워낙 이제 문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이고 이제 문화부는 1959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6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문화부는 30년입니다. 이와 같이 60년의 현대 문화 행정의 역사가 있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르네상스 시기부터 프랑스와 1세부터 이것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백 년에 거친 그러한 문화 행정 그리고 또 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현대적인 개념입니다만은 그러면 그 과거에는 왜 문화라는 것을 그렇게 오늘날은 정부 국가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왕실에서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랑스의 경우는 이것이 문화라는 것은 이제 권력과 이것이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고히 탄탄히 하고 과시하려는 것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프랑스의 럭셔리 산업은 루이 13세 때 이것이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탈리아나 혹은 뭐 네덜란드나 이곳에서 수입하던 그러한 고급 물건들을 갖다가 프랑스에서 직접
장인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인 정신, 그 다음에 그들의 성과, 그 다음에 궁을 메꾸기 위한 그러한 소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정책이랄 건 없지만 문화에 대한 관심, 지원, 후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메세나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문화 예술에 후원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유달리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세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부터 프랑스 문화예술인들은 공권력 혹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오히려 명예롭게 생각을 했지 특정 기업에게서 받는 것은 오히려 상업적이거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들도 뭐 일부 기업들은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어떻게 보면 후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좀 관심이 덜한 편이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도 아무래도 국가 지원이 훨씬 더 명예롭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원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이것이 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국가 세금으로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문화 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가들의 문화 후원에 대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들도 많이 후원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립니다. 그래서 문화 후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프랑스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가 이제 문화 정책을 배운다는 것은 꼭 정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그러한 일부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 산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제 관광하고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81년도부터 프랑스 문화부는 지자체의 재원을 문화 쪽에 매칭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축제라든지 지역 축제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관광하고 연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영역이라는 것이 거기서 하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 그래서 행정도 있지만 또 매니지먼트, 경영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 관광, 수익, 경제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이라 많은 얘기는 못하지만 문화 정책의 이해 이렇게 한 3분으로 요약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번역 텍스트 읽기는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를 대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드린 5개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는 인류가 아마도 문명사회를 건설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리바이어던은 성서 욥기에 나오는 괴물이죠. 무엇이든지 이 집어삼키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괴물 리바이어던은 곧 국가 혹은 이제 정부고 삼켜지는 이제 대상은 이제 개인일 텐데 개인이 어떤 공동체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유와 권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명사회의 등장과 함께 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
와 그 자유를 그 사회의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일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8.15 경축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역설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시국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일련의 어떤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뭐 지자체, 이 사회 공동체가 다 협력을 해서 뭐 개인들한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일종의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자유 추구권, 그 개인 행복 추구권과 이 현 코로나 시국, 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현 코로나 정책과는 굉장히 모순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이런 것은 서로 이 배치되는 어떤 형국입니다. 자, 즉 개인은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일임해야 하지만 그 천부적 권리를 영원히 공동체에 예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집중된 무언가를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공동체의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임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이 공동체, 이 국가와 정부가 개인한테 어떤 제약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어떤 의심, 이런 불신이 또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 국가에서는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명분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한없이 제한하려고 했지요. 우리 프랑스의 경우를 들어보면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과 1968년 68혁명을 겪으면서 이 자유의 상실에 대한 뼈아픈 경험을 한 나라입니다. 현 코로나 시국에서도 전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팽배해 있는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루려는 5개의 텍스트가 이러한 공동체와 개인의 대립과 갈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텍스트는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은 17세기에는 마담 드 라파이에트의 라 프랑세스 클레브 공부인, 그 다음에 18세기는 느니 디드로의 르 느브 드 라모, 라모의 조카, 19세기에는 작품을 2개를 마련해 봤는데요. 오노라 드 발자크의 르 페르 고리오 영감, 그 다음에 에밀 졸라의 라 소무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목로주점으로 옮기는데 뭐 선술집 정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세기에는 알베르 까미의 라 페스트. 이러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개인과 공동체란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 고찰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한 학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전지혜입니다. 저는 학과 전공 수업에서 언어와 문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한 수업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업 소개에 앞서서 먼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실제적인 문제 또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것은 개인 활동은 아니고요. 그룹 활동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협의하고 또 주도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해서 주제를 완성해가는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을 향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과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한 실용 관광 프랑스어와 또 이유의 이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련 프랑스어 회화는 프랑스어 문법과 어휘를 응용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관광 회화 표현만을 익히기보다는 여행 콘텐츠와 그리고 실제적인 프랑스어를 접목해서 여행 책자 제작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여행에 대한 정보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여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때 여행 테마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독자를 설정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초반부터 독자 설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독자가 설정이 되었다면 이에 맞춘 콘텐츠를 수집하고 그리고 선별해서 텍스트를 제작하고요. 또한 한국어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번역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프랑스어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몇 가지 예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간 학생들이 여러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파리를 여행하는 것, 또는 친환경 여행을 목표로 하는 초록 발자국 따라 걷기, 또 프랑스 건축물을 과거, 현대, 과거와 현대의 공존으로 나누어서 시간 여행하기 등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파리에서 한 달 살기, 파리 내에서 다문화의 내용을 다룬 이방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 또는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에서도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인상주의의 탐방, 여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PT에서 보여지는 그 세 번째 브로셔의 제작 과정을 담은 PPT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PPT는 학생들이 건축물과 함께하는 프랑스 시간여행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최종 결과물 발표 자료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제작 배경과 동기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브로셔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브로셔 내용을 간략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브로셔 제작 기대 효과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제작 배경과 동기를 학생들이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소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로셔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 디자인을 정하게 된 것은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도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학생들이 디자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 및 이동을 통해서 또 좀 더 효율적인 경로를 소개함으로써 여행의 흥미를 또 더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육각형 위쪽에 현대와 또 과거, 공존 등을 표시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 여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통 정보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공존이라는 것은 현대와 과거의 공존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현대에 관련된 그러한 자료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런 어떤 독자 설정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기대 효과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자료를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실용관광 프랑스어 수업을 좀 더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EUA의 수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또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EUA의 수업 자체는 사실 우리 이 프랑스 언어 문화 학생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흥미로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유럽연합 홍보 저널을 제작해 봄으로써 EU의 정책과 또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한 관계로 책자를 제작하기보다는 전자저널 제작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선은 수강생이 유럽연합 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근무를 희망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유럽연합에서 전개되는 활동을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홍보용 전자저널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한국의 대학생들이 쉽고 또 흥미롭게 유럽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주제는 제가 먼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6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브렉시트로 보는 유럽연합의 가입과 탈퇴, 그리고 디지털 단일 시장,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지역정책, 이민정책, 문화 다양성, 또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 등을 또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개의 주제를 다루지만요. 또 해마다 현안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개의 예시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전자저널을 이제 제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바로 2가지의 전자저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렉시트로 보는 EU의 가입과 탈퇴에 관련된 전자저널이고요. 두 번째는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학생들이 제작한 전자저널을 같이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렉시트와 관련된 그런 전자저널을 보자면은요. 우선 표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EU 인턴 백서라고 해서 인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유럽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자저널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자면 우선은 아무래도 브렉시트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그런 많은 일들을 타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보여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저널은 유럽연합에서 또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유럽연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프랑스와 독일의 이 관계는 바로 이 전자저널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잘 활용을 하였고 또 그리고 각국의 관계를 인물을 통해서 또 잘 살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또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를 EU의 틀에서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유럽연합을 책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또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논리적인 사고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프랑스어는 프랑스 외의 여러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과 OECD, UN 등 국제기구의 공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수업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탐방단, 교환학생, 보졸레 누보, 페르소나 등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만의 활동, 자세히 알아볼까요? 글로벌 탐방단은 해외 대학,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과, 전공 단위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제 학술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강의, 워크샵, 실습 프로그램 등의 학술 교류 형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 및 인솔 교원이 한 팀을 이루어 탐방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의 경우 파리의 도핀대학교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 학술 교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교수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프랑스를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생활의 꽃, 교환학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환학생은 숙명여자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교 간에 공식적으로 학생을 상호 파견해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은 자매결연을 맺은 프랑스 대학에 적극 파견되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창의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게 됩니다. 교환학생은 대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값진 경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접하게 됨으로써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통해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학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프랑스 대학은 총 8개 대학이고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학생으로서 꼭 떠나보기를 추천합니다.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의 2학기 대표 행사인 보졸레 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졸레 누보란 프랑스의 햇 포도주로 우리 학과에서 보졸레 누보의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보졸레 누보 행사에서는 포도주의 시음과 함께 프랑스 치즈, 바게트 빵 등 프랑스 고유의 음식을 맛보는 문화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졸레 누보 행사의 컨셉은 어린 왕자를 뜻하는 르 뿌티 프랑스, 장밋빛 인생을 뜻하는 라비앙 호스 등 매해 달라집니다. 이러한 컨셉에 따라 드레스 코드를 맞출 뿐 아니라 행사에서 컨셉에 맞는 작은 소품을 지급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공연 동아리의 게스트쇼도 개최되어 행사가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이러한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만의 행사를 통해 프랑스의 식문화를 배우며
교수, 동기, 선후배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에는 원어 연극 학회인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페르소나에서는 원어로 연극을 준비해서 올리고 연극을 올리기 위해 함께 스터디도 합니다. 페르소나는 번역팀과 연출팀 그리고 배우팀으로 나누어집니다. 함께 페르소나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회의를 하고 있는 학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극을 올리기에 앞서 학회원들은 작품 선정, 대본 리딩, 대본 분석, 소품 리스트업 등 모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에 들어간 배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를 세팅하기 전에는 소품 없는 무대에서 함께 대사만 맞춰보는 연습, 소품이 있다는 가정하에 동선도 함께 맞춰보는 연습을 병행하며 진행하고 후반부에는 무대 세팅 후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처럼 연습을 진행합니다. 브로셔 제작을 위한 프로필 촬영도 진행합니다. 개인 프로필 촬영, 포스터 촬영 등을 하고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습니다. 이제 정말 연극 날이 다가옵니다. 완성된 포스터도 보이고 연극을 위해 최종적으로 세팅된 무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네요. 연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함께 2019년 9월에 올라간 페르소나의 르주 연극을 보고 올까요? 르주는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게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었습니다.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날 만난 35년지기 친구들. 그들은 저녁을 먹다가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은 자신들의 핸드폰을 식탁에 모두 두고 핸드폰에 오는 모든 연락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게임이 시작되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 소꿉 친구들끼리도 또 부부들끼리도 숨겨왔던 다양한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연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페르소나는 또 다음 연극을 위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만의 특별한 활동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프랑스에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원한다면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로 오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